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만 저희가 간결하게 살펴볼 텐데 먼저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찬양했다는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80년 광주 학살 직후에 그리고 정권을 찬탈한 직후에 정통성을 없는 전두환 정부가 레이건을 찾아갑니다. 그때 레이건하고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그러죠. 최악의 정상회담인데 그때 우리 이낙연 후보자께서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로서 글 쓴 글들을 쭉 스크랩해 봤어요. 칼럼을 보니까 놀랍다, 잘됐다라고 하는 반응을 얻을 만하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인용이라고 하지만 이날의 위대한 영도자라는 표현들도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기자 시절에 작성했던 내용들입니다. 묻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전 대통령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법원에서 이미 판정한 하는 것처럼 내란 죄의 수괴였습니다. 떳떳하진 않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의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였고요. 당시의 언론인들의 여러 행적에 대해서 언론을 비판하고 분석하는 여러 매체들이 있지만 제가 그 비판의 대상이 된 적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만약 아주 몹쓸 짓을 한 기자였다면 김대중 대통령님이 저를 발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 견습에서 막 떨어진 아주 햇병아리 기자여서 언론 자유운동에 끼어주지도 못할 그 정도로 어린 기자였습니다. 제가 견습을 마치고 약 보름 뒤에 11.6 사태가 났었습니다.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기사를 썼다. 이것이 이제 논란이 됐는데 이낙연 후보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때가 견습, 지금은 수습 기자라고 합니다. 그걸 띄고 막 막내였을 때 이제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입사를 보통 동아일보 신문마다 6개월이나 1년 정도 수습 기간을 거치는데 제가 보면 6개월 정도 수습을 하고 막 정치부로 배치된 것 같아요. 아주 입사에서는 사쯔 마와리라고 그래서 일본 말로 사쯔, 그건 경찰서를 말하고 마와리는 도는 거, 경찰서 돌다가 그렇죠. 정치부 가서 처음 이제 배치받아서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좀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막내 기자라는 거. 저 때는 뭘 쓰기가 그거 신문사는 한 3년 정도 입사한 3년 정도까지는 거의 기자로 취급을 못 받습니다. 시키면 해야 되는 저도 처음에 하죠. 입사해서 부서 배치돼서 갔더니 여자 기자 선배가 동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그 커피 뽑아오는 거라고 쟁반도 같이 가지고 가라고 해서 커피 뽑아온 적이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저 때는 그 마당쇠 이런 역할을 할 때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뭐를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전두환을 칭송하고 이런 위치 정도는 아닌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때 분위기가 지금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때는 그 계엄하고 날 때는 신문사에서 대장을 만들면 초판을 서울시청에 있는 거기로 가져갔어요. 그 합수부 그쪽에서 검열을 도장을 맡아야지 신문이 나왔어요. 그리고 신문사 편집국에는 저 안기부 국정원에서 나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조금 관대한 측면에 지금의 잣대보다도 그 당시의 잣대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전두환 처음 됐을 때 레이건이 만나준 것만 해도 그때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좋은 시그널이라고 했거든요. 안 만나주면 또 어떻게 또 쿠데타가 날 수 있는 굉장히 불안감이 있을 테니까 저 부분에 관해서는 좀 바람직하지는 못하죠. 그러지만은 좀 이해해 줄 수는 있는 부분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인도 부끄럽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어떤 신념, 사고를 가지고 그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는 데 조금 방점이 찍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 경우는 거꾸로의 경우입니다. 저 때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저 때부터 이제 학생 운동을 해서 전두환 정권을 굉장히 세게 비판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과거의 제 시각으로 보면 그 80년으로 돌아가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게 37년 전인가요? 지금? 그리고 이제 제가 과거에 제가 한 행동을 돌아보면 그때 저희가 레이건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하는 것도 막 반대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반대는 맞았나? 이런 생각을 요즘 와서 해보는 것이라 그러니까 물론 저 때도 6개월밖에 안 된 기자라도
이제 군부 정권이라고 비판하고 그러면 아마 지면에 안 나왔을 것 같긴 한데 예. 그랬다면 더 멋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의 시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총리 후보자가 갖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시각은 법원에서 판정한 대로 법원에서 내린 판단이 사실은 국민 대다수가 받아들이고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예. 야당 청문위원들께서는 충분히 저런 문제 제기를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 당시에 그 기사가 떳떳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일부 반성을 하는 것이니까요. 예.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좀 논란인지 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병역 면제 판정이 2002년이었습니다. 그 뒤로 치료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재신검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듬해에는 뇌하수체 종양이 발견돼서 목숨을 건 뇌수술을 하게 됐고 그 뇌수술은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신검을 포기했었습니다. 2002년에는 대통령 선거에 나오신 여당 후보의 자제분 병역 비리가 큰 쟁점이었고 당시에 저는 민주당의 대변인으로서 그 병역 비리를 공격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흠이 있었다면 한나라당에서 저를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이건 말씀드립니다. 4천만 원은 축의금으로 충당했다는데 결혼식 대개 축의금은 결혼식 비용 정도에 해당하는 건데 축의금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왔길래 4천만 원이나 남았습니까? 결혼식 비용은 얼마고 4천만 원 남은 건 맞습니까? 결혼식 비용을 사돈네가 대셨습니다. 아, 그래요? 참 부끄럽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지사 선거 중이어서 몹시 쪼들리던 시기였습니다. 축의금도 원칙적으로 혼주 귀속으로 아들 전세 비용에 보탰다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그 며느님은 무슨 돈으로 전세금을 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조금 뭘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만은 증여세는 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건 사돈네 집안일이어서 여쭙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를 냈는지 좀 사돈을 설득하셔가지고 좀 확인을 해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시고요. 아까 논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글쎄요. 이도하 의원님 이 중에서 위장 전입이 새로 좀 공개됐는데 그거는 이낙연 후보자가 인정을 한 겁니다. 아내가 위장 전입을 했었다. 그러니까 강남의 교사 배정을 받기 위해서 예. 이제 논현동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 일정 부분 주민등록을 옮겨놨다가 한 뭐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옮겨놨는데 사실은 또 그 교사 배정을 포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과물은 네, 어찌 결과적으로는 예. 교사 배정을 포기했는데 이제 그 위장 전입한 게 사실이다. 그리고 근데 총리실에서 처음 답변을 할 때 거기 사실상 주거를 했던 것 같다고 얘기했던 건 추정으로 얘기한 거지 정확한 게 아니었다.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예. 전 사실 좀 오전에 청문회를 조금 지켜봤고요. 오후 청문회도 조금 들어봤더니 이낙연 후보자가 기본적으로 뭐 저희가 처음에 내정됐을 때 말을 했던 것처럼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품이어서 뭐 여야를 막론하고 다선 의원들하고 잘 지내신다 이런 예.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청문회를 저희가 볼 때 항상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청문회에 답변하는 태도를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특히 총리 후보자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답변을 하실지가 관심인데 정말 이렇게 그 답변의 정석인 것 같더라고요. 온화하게 되게 이게 좀 아픈 질문도 그냥 합리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태도에 있어서는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서는 좀 그 공격의 날을 세우고 예, 있지만 이렇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그냥 인정을 하고 있고 예. 아들 병력 의혹도 실제로는 저도 얘기를 오후에 청문회를 들어보니까 지금도 정신과 의사를 풀타임으로 근무를 안 하고 시급 알바를 한다 뭐 이런 그렇습니까? 얘기를 하시니까 아 그럼 뇌하수체 이 뭐 뇌수술 이게 아주 큰 거였나 보다 싶어서 좀 공격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증여랑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축의금에서 4천만 원 아들이 1억을 담당했는데 1억 네. 중에 전세금 중에 1억을 아들이 몫을 냈는데 뭐 4천만 원은 아들이 어릴 때부터 모았던 적금 그리고 4천만 원은 축의금 2천만 원은 차량 매각대금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축의금과 관련해서 강효상 의원님이 저렇게 뭐 혼주한테 귀속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조세 심판원이나 세무서에다 물어보면 질의가 오면 어떻게 오냐면요. 축의금도 실제로 누구 이름으로 들어왔는지 좀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적으로 물론 혼주한테 귀속이 되지만 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 봐야 되는 건데 후보자가 답변을 할 때 사실 아들 이름으로 들어온 축의금이 있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도 뭐 자료를 잘 증빙해서 내면 예. 청문위원들한테 일정 부분 또 납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예. 하고요. 이제 좀 더 오후에 지켜봐야겠지만 이렇게 태도가 워낙 온건하셔서 이 여야 의원들이 예. 질문할 때 이렇게 공격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두하 의원께서는 야당의 시각에서 봤는데 큰 걸림돌은 없는 것 같다라는 평가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차 교수님 글쎄요. 위장 좀 더 지켜봐야죠. 또 이제 내일이 내일까지 남아 하는 있으니까. 거니까. 예. 예. 위장 전입 같은 거는 예. 어쩔 수가 없는 걸까요? 그러게요. 대한민국의 저희 사회 지도자급 인사들이 청문회만 가면 딱 네. 좀 빠지지 않고 노는 그 하나의 그 비리 중에 하나가 이 위장 전입인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전임 정권 때도 그렇습니다만 위장 전입 정도는 가볍게 통과되는 뭐 그런 식의 잣대가 상당히 낮아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그 오늘 제가 그 보도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낙연 후보자는 그래도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유로운 그 상태인 줄 알았는데 조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저도 좀 국민의 한 사람은 조금 실망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예. 앞서 뭐 이두하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낙연 후보자 같은 경우 사선의 의원도 했고 그 전남지사를 통해서 이 상당히 나름대로는 뭐 이 그 유권자들로부터 검증도 받은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나온 오보로는 결정적인 한방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금 그 이낙연 후보자 같은 경우 총리 후보자이기 때문에 예. 청문회 과정만 거친다고 지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그 본회의에서 가방의석의 이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 이틀간의 이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 지지를 얼만큼 끌어낼 수 있느냐. 이게 한 30석 정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한 120석 가까이 되니까 그러면 한 30석은 30명의 의원은 더 이렇게 자신의 지지를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아마 내일까지 상당히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진정성을 가지고 아마 청문회에 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낮은 자세로 임하는 예.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박근혜 정부에서 유독 총리 후보자들의 낙마가 많았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윤영관 대표께서. 지금 저 이낙연 총리 내정자는 딱 떨어진 거는 저 위장 전입자 하나 같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때 공약을 5대 비리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그 병역 뭐 5개는 안 된다고 딱 했기 때문에 요거는 딱 걸린 거고 나머지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양해 구할 수는 있는 선 아닌가. 예를 들면 아들 전세 3억 6천이면은 사실 금리로 월세로 따지면 한 100만 원 되는 건데 예. 요새 부모들이 3억 6천 전세 얻어줘도 아들한테 고맙다 소리 별로 못 듣거든요. 그래요? 예. 사실은 5천만 원 이상이면 다 증여세 물어야 돼요. 예. 축의금도 다 아버지한테 온 거니까 그것도 증여세 다 물어야 되고 한데 그거가 그 제대로 하는 집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는 저는 그런 정도는 좀 이해해 줄 만하고 예. 또 도곡동 모친 아파트 이것도 그 시절에 또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부동산이 그 월드컵 전으로 좀 확 올랐 때인데 그때 뭐 버블 세븐인가 이거 나올 때인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뭐 강남이냐 강북이냐를 선택한 문제지 지금의 잣대로는 그렇게 큰 건 아닌 것 같고 위장 전입은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뭐 어느 정도 문제는 되는 거죠. 저 예.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후보자랑 똑같이 위장 전입 문제는 되는데 역대 전 총리 후보나 장관 후보자들이 저 정도는 또 다 좀 있기 때문에 저거를 뭐 괜찮다고 말해줄 수는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근데 결정적인 흠결은 아닌 그렇죠. 것이다. 검증은 예. 최대한 깐깐하게 너무 헐렁하게 하지 말고 깐깐하게 끝까지 물고 예. 나중에 판결은 국회 그 동의하는 거를 29, 30일 날 하지 않습니까? 이달 말이면 데드라인인데 예. 그때 좀 국회에서 결정은 좀 대국적으로 하는 게 안 좋으냐? 아니 이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협치냐 대립이냐 이게 총리 갖고 되는 거죠. 예. DJ 정부 초기에 그 JP 임명하는데 6개월 걸렸거든요. 국회 비준 받는데. 예. 그러니까 그때는 서리 제도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서리도 없으니까 그게 협치가 안 되면 장관 제청을 새로운 총리가 해야 되는데 그럼 총리가 안 하고 유일로 부총리 통해서 장관하면 그건 책임 총리가 시작부터 물 건너가는 거죠. 예, 예. 그런 의미에서는 좀 검증은 깐깐하게 하되 좀 잘 좀
통과가 어느 정도 되는 되지 게 않겠냐? 나라 안정을 해서는 좀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일까지 청문회가 진행이 됩니다. 어떤 뭐 변고점이 있을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불안감이 있을 테니까 저 부분에 관해서는 좀 뭐 바람직하지는 못하죠. 뭐 예. 그러지만은 좀 이해해 줄 수는 있는 부분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본인도 부끄럽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어떤 신념, 사고를 가지고 그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는 데 조금 방점이 찍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 경우는 거꾸로의 경우입니다. 예. 저 때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저 때부터 이제 학생 운동을 해서 전두환 정권을 굉장히 세게 비판하고 그랬어요. 예. 근데 그런 과거의 제 시각으로 보면 그 80년으로 돌아가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근데 이제 저게 37년 전인가요? 지금?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과거에 제가 한 행동을 돌아보면 그때 저희가 뭐 레이건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하는 것도 막 반대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반대는 맞았나 이런 생각을 요즘 와서 해보는 것이라 그러니까 물론 저 때도 예. 6개월밖에 안 된 기자라도 뭐 이제 군부 정권이라고 비판하고 그러면 아마 지면에 안 나왔을 것 같긴 한데 예. 그랬다면 더 멋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의 시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총리 후보자가 갖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시각은 법원에서 판정한 대로 정상회담의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였고요. 당시의 이 언론인들의 여러 행적에 대해서 언론을 비판하고 분석하는 여러 매체들이 있지만 제가 그 비판의 대상이 된 적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만약 아주 몹쓸 짓을 한 기자였다면 김대중 대통령님이 저를 발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 견습에서 막 떨어진 아주 햇병아리 기자여서 언론 자유운동에 끼어들지도 못할 그 정도로 어린 기자였습니다. 제가 견습을 마치고 약 보름 뒤에 11.6 사태가 났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기사를 썼다. 이것이 이제 논란이 됐는데 이낙연 후보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때가 견습, 지금은 수습 기자라고 합니다. 그걸 띄고 막 막내였을 때 이제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입사를 보통 동아일보 뭐 신문마다 6개월이나 1년 정도 예. 수습 기간을 거치는데 제가 보면 6개월 정도 수습을 하고 막 정치부로 배치된 것 같아요. 예. 아주 입사에서는 사쯔 마와리라고 그래서 일본 말로 사쯔 그건 경찰서를 말하고 마와리는 도는 거 경찰서 돌다가 그렇죠. 정치부 가서 처음 이제 배치받아서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좀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아주 막내 기자라는 거. 저 때는 뭐 뭘 쓰기가 예. 그거 뭐 신문사는 한 3년 정도 입사한 3년 정도까지는 거의 뭐 기자로 취급을 못 받습니다. 시키면 뭐 해야 되는 저도 입장이긴 처음에 하죠. 입사해서 부서 배치돼서 갔더니 여자 기자 선배가 동전을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그 커피 뽑아오는 거라고 쟁반도 같이 가져가라고 해서 커피 뽑아온 적이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예. 저때는 그 마당쇠 뭐 이런 역할을 할 때 그러니까 뭐를 주체적으로 뭐를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뭐 전두환을 칭송하고 뭐 이런 위치 정도는 아닌 거 아니냐 생각이 예. 들고 또 하나는 그때 분위기가 지금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때는 예. 그 계엄하고 날 때는 신문사에서 대장을 만들면 초판을 서울시청에 있는 거기로 가져갔어요. 그 합수부 그쪽에서 검열을 도장을 맡아야지 신문이 나왔어요. 그리고 신문사 편집국에는 저 안기부 국정원에서 나와서 앉아 있었어요. 예. 그런 분위기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조금 관대한 측면에 지금의 잣대보다도 그 예. 당시의 잣대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전두환 처음 됐을 때 레이건이 만나준 것만 해도 그때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좋은 시그널이라고 했거든요. 안 만나주면 또 어떻게 또 쿠데타가 날 수 모르. 법원에서 내린 판단이 사실은 국민 대다수가 받아들이고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예. 야당 청문위원들께서는 충분히 저런 문제 제기를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 당시에 그 기사가 떳떳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일부 반성을 하는 것이니까요. 예.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좀 논란인지 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병역 면제 판정이 2002년이었습니다. 그 뒤로 치료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재신검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듬해에는 뇌하수체 종양이 발견돼서
목숨을 건 뇌수술을 하게 됐고 그 뇌수술은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심검을 포기했었습니다. 2002년에는 대통령 선거에 나오신 여당 후보의 자제분 병역 비리가 큰 쟁점이었고 당시에 저는 민주당의 대변인으로서 그 병역 비리를 공격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흠이 있었다면 한나라당에서 저를 내버려 두지 않았.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만 저희가 간결하게 살펴볼 텐데 먼저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찬양했다는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80년 광주 학살 직후에 그리고 정권을 찬탈한 직후에 정통성을 없는 전두환 정부가 레이건을 찾아갑니다. 그때 레이건하고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그러죠. 최악의 정상회담인데 그때 우리 이낙연 후보자께서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로서 글 쓴 글들을 쭉 스크랩해 봤어요. 칼럼을 보니까 놀랍다, 잘됐다라고 하는 반응을 얻을 만하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인용이라고 하지만 이날의 위대한 영도자라는 표현들도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기자시절에 작성했던 내용들입니다. 묻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전 대통령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법원에서 이미 판정한 하는 것처럼 내란 죄의 수괴였습니다. 떳떳하진 않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한미 정상